이 사람이 벌써 30 몇 년째 이걸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더 큰 역할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봐야죠. 이란을 잡지 않으면 중동은 항상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영국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가 뺏겼잖아요. 회사 지분을 찾고 싶은 거죠. 불만 세력이 많으면 뭘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전쟁터로 보내면 돼요. 내한테 시비하는 거 다른 나라하고 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쟁하는 겁니다. 음모론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요즘 사회에 피싱도 모르고 개인정보 가져가는 것도 모르고 하면 생활이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훔쳐가고 누군가는 도청하고 누군가는 가져가려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걸 경계하는 게 무슨 음모론이에요. 이스라엘-이란 전쟁이다. 이게 전혀 거기 핵이나 그 인종이나 이런 거 종교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다 돈이에요. 이번 중동 위기로 인해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기 재판에서 벗어나려고 국민을 전쟁에 밀어넣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 정말 안보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한 지도자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도박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예, 분명히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재 개인적 사정으로 이 사람이 지금 재판도 걸려 있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미국을 끌어들여가지고 에스컬레이션 레벨을 높이려는 것도 분명히 나타나고 조금 더 크게 보면은 개인하고 좀 관계가 없습니다. 너무 개인을 봐버리면 네타냐후가 뭐 진범 같은데 사실은 네타냐후도 하수인이고 미국도 하수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이야기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전쟁하면서 그 이야기하기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시각을 한번 가지실 필요가 있다 해도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거 맞아요. 네타냐후가 개인적인 공직이 있어서 그런데 그건 약간 마이크로한 거고 이건 본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세계 전체를 흔드는 전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게다가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내 유대계 로비망을 총동원하고 미국 정부 내부의 강경파까지 움직이며 이란에 대한 전면전을 사실상 촉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번 전쟁이 국가 안보보다 정치적 목적이 더 컸던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요. 실제로는 이게 훨씬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타냐후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로 전쟁을 이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벌써 30 몇 년째 이걸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거짓말인지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양심을 가지고 거기서 이야기한다기보다 어떤 더 큰 역할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봐야죠. 우리가 뭐 개인의 초점을 맞추면 이게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뭐 거행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전쟁을 하니까 아무래도 위기가 좀 이렇게 분산되고 하는 효과가 있지만은 더 큰 그림이 있고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란의 정권 교체가 지금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란 핵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실제로 이란은 핵을 안 하고 있고 그 핵 농축하는 것은 NPT 규정에 의해서 평화적 목적의 핵을 농축하는 게 자유예요. 막을 권한이 없어요. 사찰만 받고 와서 하는 거죠. 800m 깊이 들어가 있는 것도 IAEA 요원들 와 800m 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공개했다는 거죠. 핵은 아무 이유가 아니고 이란의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는데 멀쩡하게 교체할 수 없으니까 핵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 차단이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란이 1979년 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게 거의 영국 식민지처럼 돼 있었어요. 이란이라는 제국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다민족 국가예요. 페르시아이니까 아제르바이잔이니까 쿠르드족 있고 뭐 루르족 있고 이 족속들이 대부분 정착해 오기 전에 유목을 좀 했거든요. 유목을 하다가 정착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섞이는 거예요. 정착을 계속하고 있었으면은 뭐 흉년 나거나 전쟁 나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건데 이제 발루치 뭐 아랍 쪽도 있고 투르크멘족도 있고 아르메니아, 조지아 뭐 그 옆에 인근에 있는 카스피해 근처에 있는 여러 종족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회도 있어요. 그게 유대인도 있는데 이게 중동 밖에 있는 최대 유대인 사회고 이스라엘 생기기 훨씬 전에 이스라엘은 국가를 만든 뭐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3,000년에서 어떤 사람 만년 됐던 사람도 있어요. 선사시대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 있어요. 딱 봐도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다민족국가 좀 흔들기가 쉽죠. 팔레비 왕조는 1925년도에 생겨가지고 혁명으로 망할 때가 9년까지 54년 동안 있었는데 레자 칸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로 이제 21년도에 정권을 잡아요. 정권을 잡아가지고 25년도에 카자르 왕조를 붕괴시키고 왕위에 자기가 올라요. 그때 영국하고 결탁을 합니다. 그래 뭘 하는 거니까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이거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유전을 개발합니다. 사실은 영국이 들어온 이유가 유전 때문이죠. 물론 그 오스만을 이제 1차 대전 때 제압하고 뺏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들어와가지고 영국이 이란의 석유 자원을 수탈을 해요. 수탈하면서 내정 간섭도 하고 이권 확대하고 자기 말 잘 들으면 왕가는 잘 사게 해주겠지만 이제 국민들한테 다 뺏어가는 거죠. 그게 뭐 아프리카나 여러 자원 있는 나라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쨌든 잘한 것은 그 돈이 좀 생기니까 근대화 서구화를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통 이슬람 사회가 이제 갑자기 바뀌니까 독재나 뭐 이렇게 탄압과 부패나 빈부격차가 되게 심했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걸 자꾸 옛날 걸 좋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하고 체제가 같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지만 그때가 엄청 부패한 사회였어요. 79년 이후에 신정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억압되는 사회가 되긴 했지만은 이런 문제가 많이 없어졌죠. 선거를 해서 뽑고 어쨌든 독재는 아니잖아요. 종교 지도자가 모든 걸 결정하니까 뭐 사실상 거기 있는 젊은이들은 갑갑하겠죠. 갑갑한데 그래도 어째 보면 뭐 그전에는 엄청 가난하고 빈부격차가 심했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죠. 2001년도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동의 전쟁을 하면서 이란을 맨 마지막에 돕겠어요. 이란을 잡지 않으면 중동은 항상 해결이 안 되는 거고 79년도 이제 혁명을 한 다음에 어쨌든 그거 다 그걸 국유화해 버렸어요. 영국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가 뺏겼잖아요. 회사 그 지분을 찾고 싶은 거죠. 큰 그림을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영국의 금융 카르텔이 BP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카르텔이 뺏살려 하는 걸로 본다 하면은 조금 사실에 가까워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어째 보면은 전부 다 그냥 맞춘 거고 말이 안 되든 말이 되든 그냥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자세히 보면은 말 안 된대 이렇게 손들면 무시하고 가는 거죠. 월가나 미국 정가는 그쪽에 이제 이해가 관계되지만 어째 보면 숙주 같은 거다. 나머지는 다 수인으로 봐야 됩니다. 이 보십시오. 며칠 전에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분 아세요? 오른쪽에 젊은 사람 두 분 있죠. 알렉스 로스차일드예요. 결혼식 하는 날에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오고 클린턴 대통령 부부가 왔죠. 그리고 조지 소로스가 왔습니다. 몇 명 안 모이는 결혼식이에요. 오바마하고 클린턴은 이 사람들의 하수인이었다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돈 뒤져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목적에 서브하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큰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큰 그림을 보시면 하트랜드라고 이게 맥킨더 이론입니다. 지정학의 좀 어떤 이론인데 1917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게 완성이 돼요. 이 지도에 보면은 유라시아 대륙이 쭉 있죠. 유라시아 대륙 지금하고 지도가 좀 다른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시커먼 거. 저기를 통제하는 게 세계를 패권을 잡는 핵심이다. 그런데 섬나라 영국이 이걸 어떻게 다스릴 수 있나? 자기네들이 몇백 년 동안 식민 통제를 하면서 그레이트 브리튼 대영 제국을 만들어가 200몇십 년 동안 전 세계 4분의 1 통제했으니까 더 먹고 싶겠죠. 당연히. 자신감도 있고. 인도 같은 인구 많은 나라도 다스리고 했으니까. 그런데 저기를 하려니까 이제 숙적인 러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크림 전쟁도 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 이거 하려면은 결국은 러시아가 밖으로 못 나게 막아야 돼. 부동항 외에는 못하게. 크림만 뺐으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틱에는 조그만 구멍밖에 없으니까 별로 넣을 게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동명하니까 이 화살표들을 쭉 보시면은 배가 들어갈 만한 데는 대부분 다 장악해 놓습니다. 장악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선박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건데 방법은 디바이드 룰이에요. 그래서 그 있는 데는 다 민족들이 싸우게 분쟁을 만들어 놨어요. 중동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회교 극렬 분자들이 있잖아요. 회교 극렬 분자들은 전부 다 MI6하고 CIA가 만드는 거예요. 자살폭탄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뭐 전쟁을 한번 했었고 월남 있는 저 인도 차이나 반도 거기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 특히 지금 아프간하고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란 형로상으로 배가 들어갈 만한데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건국도 벨푸어 선언이라고 1917년도에 벨푸어가 영국 외무장관이었는데 월트 로스차일드한테 편지를 보낸 게 벨푸어 선언이에요. 여기 가가지고 옛날에 팔레스타인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또 아랍인들한테 다른 이야기를 하죠. 오스만하고 전쟁하면서 자기가 뺏으려고 하면서 후세인 맥만이 쓰는 겹쳐가지고 어째 보면 전세 사기 비슷하게 된 거예요. 두 군데 발행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자기가 나중에 빠져버린 것도. 인도, 파키스탄도 해방선언 한 날짜보다 일주일 일찍 빠져버려요. 서로 싸우라고. 그런 식으로 했고, 이스라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인종들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저기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요셉이 뭐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그런 나라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럽 인종이에요. DNA 검사하면 3%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그때 유대교로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 고향이 영국과 전혀 관계없는데 아시케나지 유대인이란 게 이제 정교하고 가톨릭이 갈라져가지고 2000년 동안 싸웠잖아요. 그 싸우는 와중에서 이제 서로 뭐 그게 많으니까 자기가 빠지기 위해서 유대교로 그냥 한 거예요. 선택을 누가 했어. 그래가지고 다 유대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오니즘 이런 것들이 되게 뭐가 있는 거 다 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티세미티즘은 그거는 좀 인간적으로 안 된다. 유대인을 차별하니까. 그렇지만 안티시오니즘, 유대인들이 시오니스트라는 사람들이 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쪽에서 이야기하는데 미국에서 존 핵이라는 목사가 나서서 크리스찬 시오니즘을 이렇게 전파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맹목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는 분들이 다룰 문제니까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지정학하고 굉장히 꼬여 있다. 제가 볼 땐 거의 사기처럼 보인다. 뭐 근데 그거를 어떤 맥락이 있는지 모르지만 핵심은 뭔가니까 지금 여기 딱 보면 전 세계에 뭡니까? 자원이 남아있는데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75조 달러어치 자원이 있어. 그리고 중동이잖아. 이란은 엄청나게 석유가 많은 거예요. 그 옛날에 영국이 장악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장악하는 게 지금 왜 필요한가 하니까 장기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왜 필요한가 하니까 지금 영국이 돈이 없잖아요. 영국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국은 제조업도 없고 금융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발행해야 되잖아요. 발행하려면 담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국은 제국으로 다시 돌아갈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자꾸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유럽을 잘 보시면 유럽이 지금 러우전도 그렇지만 그 전부터 굉장히 살기 힘들어졌어요. 근데 러우전 하면서 진짜 고비용 국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런던은 지금 거의 폭정 상태예요. 약간 표정만 이상하게 잡아가거든요. 근데 영국이 가난한 게 몇 년 이야기가 아니고 21세기부터 되게 가난했어요. 굉장히 못 살고 힘들었는데 영국은 아직 모나키거든요. 왕국이에요. 뭐 안 한다 그러지만 왕국에서 투표권 안만 가지고 있어도 영국 수상 이름 대봐라 그러면 지금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마 기억하시면 대처 정도가 있을 거예요. 대처가 그래도 오래 하면서 뭘 좀 하려고 했고 영국병을 고친다 했지. 그 나머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니까 금융 카르텔이 그냥 하수인을 세운 거예요.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굉장히 쌍놈들이에요.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유치하고 뭐 저희가 자기도 있고 뭐 하겠지만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융 카르텔이 비교를 하는데 러시아를 90년대 금융 카르텔 잡았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다 잡았어요. 엘친 시절에 다 빼먹었는데 푸틴이 와가지고 싹 다 다시 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와서 어떻게 되냐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어요. 러시아가. 근데 2000년대 올라가지고 국점 재벌들을 싹 정리를 해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부채 비율이 지금 GDP의 13%입니다. 푸틴이 집권한 25년 사이에 뭐 경제 위기도 있고 온갖 다 있었는데 딱 정리했어요. 근데 EU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경제 정책을 실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만 세력이 나잖아요. 불만 세력이 누굽니까? 옛날에 취직한 사람들은 그래도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새로 취직하는 사람들은 이제 옛날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청년 실업이 엄청 증가하게 되죠. 청년 실업이 증가한 것은 유럽에 벌써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영국 같은 경우 더 하죠. 이게 특히 자세민 혁명 이런 거 하면서 대거 중동에 있는 사람이 여기 오거든요. 영국의 남부 뭐 버밍엄 이런 데 가면 다 파키스탄 사람들이고요. 막 되게 그래요. 그렇게 되면서 불만이 높아지니까 프랑스도 그렇고요. 처음에 똘레랑스라 해가지고 뭐 그러다가 요즘 되게 어렵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죠. 불만 세력이 많으면은 뭘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전쟁터로 보내면 돼요. 내한테 시비하는 거 다른 나라하고 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쟁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전쟁할 거고. 지금 러우전에서 이렇게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가 당하고 있는데도 계속 전쟁하자 그래요. 그리고 2030년에 전쟁할 거다, 32년에 전쟁할 거다. 없는 돈에 계속 군비 확장하거든요. 그 군비를 확장하면 누가 좋아요? 미국에 있는 방산업체가 좋을 거 아닙니까? 유럽의 방산업체는 영세하니까 뭐 하려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세금들이나 이런 것들 다 그 길로 가고 국민들 계속 못 살게 되고 혐오하고 서로 정오하고 전쟁하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가 2014년도 유로마이단 하는 걸 보면은 유로마이단을 왜 했는가 하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때 2014년도면 이제 소련에서 해방된 지 한 15년 13년 이렇게 되는 때였거든요. 14년이가 23년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은퇴한 사람 연금을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월 100
$500를 주고 EU 사람들은 $500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 장학금이 우크라이나 한 달에 $50니까 EU는 $700를 받아요. 그래서 EU만 가입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가입하자고 했는 거예요. 누군가 선동을 한 거죠. 그걸 선동한 사람이 네오나치들을 선동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권을 바꿔버렸죠. 그 전에 있던 야누코비치는 어땠가 살려보려고 하는데 IMF하고 협상을 하면서도 너무 가혹한 조건을 요구하니까 그러면 더 힘들겠다 싶어서 망설이고 러시아하고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러시아하고 같이 이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이 자기한테 망하게 한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선동하는가 하니까 야 EU 가입하면 $500, $700 받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냐, 우리 대통령이 왜 못하게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전쟁이 와가지고 지금 몇백만 죽고 그런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왜 일어나는 거 하니까 자원을 뺏어야 돼요. 자원을 뺏어야 될 정도. 누가 자원을 뺏느냐? 금융가가 뺏는 겁니다. 제조업 사람들은 자원 가지고 만들어 팔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금융 카르텔이고 뭐 음모론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 관계가 맞지 않다면은 그냥 우리 추측에 불과하죠. 추측에 불과하지만은 이게 그냥 자꾸 음모론이 나고 하면은 점잖은 체면에 음모론이나 기웃거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안 맞으니까 멀리 하려지만 음모론을 모르면은 해석이 안 됩니다. 요즘 사회에 피싱도 모르고 개인정보 가져가는 것도 모르고 하면 생활이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훔쳐가고 누군가는 도청하고 누군가는 가져가려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걸 경계하는 게 무슨 음모론이에요. 그 자체가. 내가 따져보고 아니면은 아닌 거지. 지금 메커니즘은 이렇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게 사실이고요. 제가 설명드린 게 맞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흐름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이다. 이게 전혀 거기 핵이나 그 인종이나 이런 거 종교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다 돈이에요. 돈 때문에 전쟁하는 거고 지금 영국이 뺏으려 하는 거고 이제 러시아도 뺏으려 하는 거고 러시아 것도 뺏으려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